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뭐 최고의 뉴스는 역시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지난주에 안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돼가지고 조금 예. 너무 예측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아무튼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부터 부정적인 측면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보완제를 찾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당선인이 검찰에만 있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장악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연륜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경제 외교 전문가이면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 야심이 별로 없는. 예, 약간 무색무취한 분을 뽑아가지고 좀 국정에 이제 초기에 집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한 것 같고 물론 청문회 통과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조금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그 당나라 때 정관의 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세민 정관의 치라는 거 있었는데 이거는 전관의 치다. 이제 레토릭 전관의 치다. 전관의 치다.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은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은 관이란 치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자기들이 치한다고요? 예, 치한다고. 약간 그런 시대가 좀 도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어떤 혁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정치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진단은 윤석열 당선이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료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상징적인 말 한덕수 지명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좀 너무 약간 올드한 인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관의 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에 너무 이제 이게 적응이 잘 하셔가지고 1년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생긴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경제 안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또 경제 원팀 총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팀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관료들이 또 라인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목 전 차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라인업이 이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원팀이라서 저는 이제 원팀하면 약간 혁신 뭐 동력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막전 로스터가 나왔는데 이 선발 투수가 은퇴한 뭐 김병현 선수나 선동열 선수가 약간 거기 선발 투수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올드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무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은퇴한 지 좀 되는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무리라는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집권 초기고 그럼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심고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인데 관료는 아무래도 안정성 코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 집권을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끝에 가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때 보통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기용이 되는데 지금 집권 초반부터 지금 아마 진용이 그런 식으로 짜지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정권도 바뀌었고 또 그리고 새로운 그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혁신은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약간 불만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인사가 아무래도 뭐 그 민주당에서 총리를 했던 인사기 때문에 우리 쪽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쪽 사람들 갖다 쓰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좀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조금 좀 아쉬워 보이는 거는 이제 어차피 혁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공무원 출신들에게 이제 혁신을 지금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공무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혁신에 아주 맞는 혁신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혁신이고
그럼 국장의 담당자들은 관료들이었고 그럼 그 자기 부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냐면은 이제 혁신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혁신 TF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혁신 TF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혁신위원회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위원장을 뭐 총리급으로 할 거냐, 뭐 장관급으로 할 거냐, 차관급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논의하다가 뭐 이제 여기 파견을 국장을 할 거냐, 실장을 할 거냐 이런 거 하다가 그러다가 위원회 회의 몇 번 하고 대통령 참석해서 한번 발표 한번 하고 그리고 이따 끝내 가서는 자격증 만들고 끝나는 거거든요. 혁신과 관련된 자격증 만들고 끝나는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돌아갈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조금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빅분기라고 부르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 국가 자격증 만들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빅데이터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가 국정에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이 주도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혁신이라는 측면을 좀 향후 인사에서 좀 가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확장해서 이제 가늠해볼 잣대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이제 제시했던 국정과제 4대 기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제한됐으니까 저희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경제는 김우빈이 예정됐으니까 거기서 좀 소화를 하고요. 요거 하나는 뽑아서 좀 그 질문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금 이제 슬슬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재정의 이제 공격적인 운영이 이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홍남기 장관 부총리 이제 하에서 약간 서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극적으로 했지만은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이 끝났을 때 원래 정상적인 궤도로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죠. 네. 이제 문제는 언제 어느 강도로 돌아올 것이냐. 요게 이제 뭐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직면하고 있는 게 그 50조 추경. 그러니까 그 1호 약속이잖아요. 50조 추경과 그 지금 그 총리 지명자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조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컨대 이번 한번 예외다. 그러면 이번 한번 예외고 조화가 아니라 예외지. 예외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총리 지명자가 그 당선인한테 좀 퇴로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관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지금 50조로 하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조금 뭐 최선을 다하되 규모를 좀 줄여서 뭐 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는 한도로 조금 줄여 가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책임 총리의 느낌도 좀 나면서 당선인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한번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재정 건전성의 방향과 또 당선인이 했던 공약의 뭔가 중간 정도를 가르마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은 편성을 하되 사이즈를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총대를 책임 총리가 지는 듯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연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신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지출 구조조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덕수 지명자가. 그러면 아무튼 이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추경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추경호 간사가 정부 출범에 편성한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총괄 지휘해야 되는 게 한덕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총리가 될 텐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려봤고요. 나머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경제는 김우빈에서 좀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